전치 요건. 네. 심판 청구의 적법성.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필요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돼. 근데 행정심판이 부적법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겠지.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 심판 청구에도 소송 요건과 같은 청구 요건들이 있어요. 대상 적격이라거나 청구인 적격이라거나 협의 심판이익, 피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이 적법한데 그러면 본안재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각하재결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적법한데 정상적으로 본안재결이 나왔어. 부적법한데 정상적으로 각하재결이 나왔고 부적법한데 본안재결이 나왔어. 이런 식의 상황일 때 과연 행정심판을 제대로 거쳐왔다고 봐야 되겠는가? 여기서는 결론으로서 각하재결이 나왔는지 본안재결이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적법한 심판 청구였는지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 내려야 되는 것이지 설사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봐가지고 본안재결을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심판을 거쳐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반대로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해가지고 각하재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쳐온 게 맞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적법한 심판 청구여야지만 행정심판을 거쳐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기관 변경 필요해서 소송법 제18조 3항 1호에 있는 거 있죠. 동종의 사건에 대해서 기각 판정이 나왔을 때,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최근에 내가 저쪽에서 만들었던 모의고사 문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휴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면은 그 소속 근로자들한테 휴업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100분의 70%만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70%의 그 평균 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회사가 진짜 겁나게 힘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70%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나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은 전면적으로다가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휴업수당 주는 거를 아니면 일부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승인이 나온 거야. 예외 승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회사에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그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었던 거야. 당연히 이것도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는 재심 절차라거나 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들은 전부 다 부당해고 등 사건에만 한정된 구제 절차예요. 지금 같은 휴업수당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는 마련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예외 승인을 한 거니까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이잖아. 그러면 뭐는 적용을 받냐면 노동위원회법의 적용은 받아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노동위원회법 적용을 받는데 노동위원회법에도 보면 27조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 역시도 재결주의인 것은 매한가지란 말이죠. 그럼 재결주의면 필요주의잖아. 필요주의면 행정심판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와야 되죠. 근데 중노위의 재심을 누가 신청을 했냐면 근로자가 신청한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 수당을 적게 주거나 안 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노조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휴업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소속 근로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 수당 지급 채권이라는 것은 근로자한테 인정되는 거지 노동조합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조가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구인적격 흠결로 각하재결 대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잘못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본안을 들어갔고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판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이제 실제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야. 기각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 휴업수당 예외 승인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동종사건이잖아 지금, 그죠? 휴업수당 이 사건에 대해서 노조가 재심청 행정심판 청구한 적이 있잖아. 여기서 기각 판정 나왔잖아. 기각 판정이 나왔으면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해서 18조 3항 제1호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없이 바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케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항 3항에 있는 예외 사유를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 재결이 나왔을 때는 다시 거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 동종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적법했었던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지, 중노위가 실수를 해가지고 기각 판정 내렸으니까 어머 실수다 오예 막 이러면서 안 거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칙도 마찬가지고 예외 사유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은 반드시 적법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제소기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소기간 적용할 때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행정소송법, 요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취소 소송은 저거랑 무효확인 소송이랑 비교했을 때 소송 요건이 두 개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하나가 전치주의고 하나가 제소기간이고 두 개가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 소송 요건 6개 생각해봐. 6개. 대상적격, 온거적격, 협의소익, 피고적격 4개 잡고, 그 다음에 전치주의, 제소기간 총 6개 잡잖아. 그런데 취소 소송에는 이렇게 소송 요건 6개가 문제가 되는데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게 없다고. 좀 더 바로 다시 나올 거니까 말을 먼저 꺼내보게 되면은, 먼저 전치주의는 무효확인 소송과 친하지 않아요.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전치주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무효인 처분이 많을까 적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무효인 처분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무효라는 것은 언제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처분이 위법인데, 위법이라는 것은 주체나 절차나 형식이나 내용상 적법 요건이 흠결되었을 때 위법이 된다고 했지. 요게 위법인데 내용상으로 중대하고 또 외관상으로 명백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사유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많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판례가 전부 다 취소 사건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대량성의 문제 없지? 그것 때문에 전치주의가 적용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전문성에 대한 문제. 방금 뭐라고 했냐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명백성에 대한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거야. 정말 얼토당토 않은 상황인 거예요. 딱 보면 얼척없다, 저거 무조건 위법이다 라고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면 그때만 무효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대량성의 문제가 지금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일반 국민도 위법이라는 게 확실한데 법관이 봤을 때 그게 위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이거는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전치주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소기한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보게 되면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소송이면은 90일에 1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판이면은 90일에 18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불복 기간으로서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야 되고요. 처분의 존재를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그 다음에 처분이 태어난 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같은 데는 이런 식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공정력은 잠정적 통용력이잖아. 우리는 권리소송이 아니고 행위소송이고 따라서 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게 되고 첫 번째 행위소송이야. 그리고 그 처분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공정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위법이면 사법관계에서는 민사관계에서는 그냥 바로 무효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위법이면. 법이 위반되는데 그게 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공정력 때문에 우선은 공정한 것으로 보고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처분이란 놈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어떤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형성을 해냈을 거란 말이야. 이미 만들어놨지. 이미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니까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보장이 돼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라도 쟁송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을 받아낼 수가 있다면 그 취소 판결, 취소 재결에는 무슨 효력이 있냐면 소급효가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1578년이 지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제소기한 제한이 없는 거야. 1578년 뒤에 생각이 나가지고 누가 나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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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깨버려가고 소급표를 시켜갖고 1578년 전에 법률관계로 되돌려버리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왜? 그럼 우리 가족과 지금까지 법률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들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위법하게 받아낸 거야. 위법하게 받아가지고 갑이 을한테 자기 땅을 팔았다? 그 허가가 안 나왔으면 땅의 소유권이 안 넘어갔어. 근데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을은 또 그리고 나서 뭐 50년 뒤에 병한테 팔았고, 병이 또 10년 뒤에 다시 정한테 팔았고, 정이 그 다음에 5년 뒤에 팔았고, 그 다음에 15년 뒤에 뭐 가불변경 무기경신 임계 곱하기 1578 이렇게 했는데 맨 앞에 있었던 친구가 소송을 제기했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갑한테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게 된 거야. 그럼 병은 얘한테 소유권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지. 정은 얘한테 없으니까 못 받은 거지. 그러면 그동안에 이 땅과 관련된 모든 소유관계에 대한 권리는 전부 다 싹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법적 안정성이 너무 심각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국민들의 생활상의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지. 그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법이지만, 법적 안정성 때문에 위법이지만 유효하게 인정한 건데 이걸 언제까지라도 깰 수 있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거꾸로 법적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깨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 제한을 두는 거야. 위법이긴 위법이지만 이것을 깰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은 여기까지다. 그 안에 네가 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데 그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뭐야? 불가쟁력이라는 거예요. 불가쟁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공정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 요게 무엇을 지나게 되면 그러한 거냐면, 쟁송 제기 기간, 그냥 불복 기간 이렇게 쓰겠습니다. 불복 기간. 불복 기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불가쟁력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공정력이라는 행정행위 효력은 잠정적 통용력이야. 얘는 임시적 통용력, 잠정적 통용력입니다. 잠정적으로 언제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할 때까지만 이거야.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할 때까지만 그 처분의 효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불복 기간을 지나가 버리지 도가 돼 버리면 요 놈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쟁송 취소란 말이야.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로는 저 공정력을 깰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불복기간 지나버리게 되면은 불가쟁력이 발생해. 더 이상 못 깨는 거야. 그러면 영구 맹구 있죠? 영구적 통용력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 처분은 이제 영구적으로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 버리면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불복기간은 어떨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불복기간은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청구기간으로 봐야 되는 경우는 바로 언제냐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주의가 적용될 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때는 임의주의, 행정심판이 임의적일 때 임의주의가 적용될 때 이때가 되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소송하고 심판하고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그걸로 볼까?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야, 불이익 처분이야. 근데 행정심판을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청구일 며칠이야? 30일이라고 했죠. 근데 소송 제소기간은 며칠이야? 그건 그냥 행정소송법이야. 그렇게 가면 9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청구기간하고 제소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길어? 제소기간이 더 길지. 그래, 어떤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청구기간보다 길어요. 같거나 길단 말이야. 그렇게 치게 되면 청구기간은 지났는데 제소기간은 안 지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다툴 수 없다. 정확한 개념으로 할게. 정확한 개념은 불가쟁력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우리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이 구도가 깨질 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한 걸로 기억해놔. 뭐냐면 쟁송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야. 쟁송 취소. 취소 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쟁송 취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취소 판결, 취소 재결 둘 다 받을 수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취소를. 그게 바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근데 청구기간이 지나서 취소 재결은 이제 더 이상 못 받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소기간은 안 지나서 취소 판결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임의주의. 임의주의가 적용될 때는 이럴 때는 더 긴 기간,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소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 보시게 되면은 필요주의가 적용될 때 있죠. 필요주의.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상황을 갖고 봅시다. 공무원 30일이죠. 그죠? 필요주의 적용되죠. 필요주의 적용되죠. 근데 나 지금 60일 차야. 나 강등 처분받고 60일 지난 상황이야. 그러면 30일은 지났지만 90일은 안 지났으니까 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이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그것도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행정심판 난 이제 못 거치는 상황이잖아. 소송도 같이 도민으로 막히는 거라고요. 도민으로 막히니까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짧은 뭐만 지나도 게임은 끝나는 거야. 청구기간. 이것만 지나도 게임은 끝나는 거죠. 청구기간만 지나도 상황은 종료되는 것이다. 불가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구도를 가지고 봤을 때 이와 같은 불복기간은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거야.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제소기간, 청구기간 이런 거야. 그러면 공정력이 없으면 제소기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가 없겠지. 이제 뭘 보장해? 보장할 게 없는데 바로 무효인 처분입니다. 무효인 처분. 공정력은 어떨 때 인정되는 거였어? 공정력의 정의를 생각해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번이었었지. 그것이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2번이었었고, 그 다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3번이었었고,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바로 공정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나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렇게 돼 있잖아. 당연 무효면 공정력 없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소송이 무효한 소송이잖아. 거긴 공정력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잖아. 제소기간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인 거야. 전치주의, 제소기간 두 개는 무효항소송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무효항소송에는 뭐랑 뭐가 없어?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하고 이런 거는 없다. 이런 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요 다시 62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적법한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된다. 좀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인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이렇게 한번 봅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지. 청구한 사람 뭐라 불러? 청구인이라 불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우리가 원고라고 불러.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대량성 전문성 생각해봐. 꼭 같은 사람이 제기해야지만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그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만약에 아빠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냐고, 내가 그래서 행정심판, 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쳤어요. 거쳤는데 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근데 뭐 자식이 딸내미 한 명밖에 없었다고 쳐봐. 그럼 딸내미가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속을 받는 이쪽에 포괄승계를 한 딸내미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딸내미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딸내미가 또 심사 청구를 또 거쳐야 되냐 이거지. 안 거쳐도 된다는 거지. 아빠가 이미 거쳐놨잖아. 그쵸? 아버지가 이미 거쳤고 거기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그걸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지. 동종 사건에 대한 기각 제기를 있었던 거잖아. 그럼 다시 거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하고 원고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관련성이 있고 물적 관련성. 뭐 아까 전에 그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무엇이냐, 아까 휴업수당 했던 거. 휴업수당 갔는데 이 회사 근로자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있었어. 근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가 그 사람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지, 노조의 이익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근로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재심 신청을 했어, 중노위에다가. 근데 기각됐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못했어. 못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을은 재심 청구도 거쳐야 돼요? 이건 거칠 필요가 없지. 만약에 노조였었다라고 하게 되면 노조의 심판 청구는 그거는 부적법했던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재심청을 따로 거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근로자가 재심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근로자도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는 거야. 그럼 적법한 심판 청구가 맞단 말이야. 다른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안 거쳐도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달라졌잖아. 행정심판 청구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이렇게 있는데, 내용적 관련성은 뭐냐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내가 주장했던 위법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A라는 법에 위반돼서 위법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 나한테 징계를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잘못 구성됐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유가 있겠지. 근데 소송에 또 갔다, 기각이 되거나 소송을 또 갔는데 소송에 가갖고 내가 똑같은 위법 사유를 주장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재탕이잖아 그냥. 그쵸? 그냥 재탕이기 때문에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지 간에 행정심판에서 했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죠? 학습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내가 주장을 해봤는데 저쪽에서 피청구인 행정청 쪽에서 반박을 하고 들어오는데, 와 저쪽 얘기가 되게 설득력이 있어. 내가 봐도 저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포기라면 포기하지 똑같은 말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 가서 또 질 텐데. 그지? 그럼 나는 뭘 하겠어? 그럼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수 딱 잡아내서 난 또 증거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물적 관련성이죠. 물적 관련성은 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반드시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이상하지.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그게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야. 그래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내가 거쳤어야 되는 거고, 그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 물적 관련성은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하고는 반드시 같은 처분이 된다 이거야.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거를 아까 전에 18조 사망 3호에 있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봐요. 18조 사망 3호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뀌었대. 처분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다시 행정심판 거칠 필요가 없대.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봐봐요. 뭐냐면 행정소송법 제22조를 한번 보세요. 22조 3항입니다. 2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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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 3항
네, 31페이지에 21번 법조.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 원고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소변경 신청입니다. 예, 청구, 소송 같은 말이에요. 청구, 소송 같은 말이니까 소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교해봐. 18조 3항 3호 and 22조 3항 두 개 비교해보세요. 둘의 차이는 뭐냐? 공통점은 둘 다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뀌었다. 그지? 처분이 바뀌었단 말이 나와. 처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둘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고 하나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뀐 거예요. 공통점은 뭐라고? 처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라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냐 후냐 처분이 바뀐 시점이 그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필요주의가 적용된 상황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는 거야. 둘의 차이는 뭘까? 소송을 바꿀 수 있는 경우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우선 기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해요. 소송을 바꾼다. 소송은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 거냐면 1심은 사실심이면서 법률심입니다. 2심은 사실심이면서 법률심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상고심 있죠? 3심은 그냥 오직 법률심이에요. 사실심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심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심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심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이를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심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고 이것은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 이런 말이 꼭 나와요. 무슨 뜻이냐? 상고심, 3심에서는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사건이 있었는지는 뭐는 안 한다? 3심에서는 아무 판단 안 내린다. 언제까지? 2심까지 판단된 걸 바탕으로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3심은 뭐야? 오직 법률심. 오직 법률심. 그 다음에 1심, 2심은 뭐야? 1심하고 그 항소심, 2심하고는 사실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1, 2심은 사실심, 법률심은 3심은 법률심 이렇게 말해요.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1, 2심도 법률심 하죠. 법률심 하는데 거기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실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봐봐. 소송을 A라는 청구에서 B라는 청구로 바꿨어. 소송이 바뀌었거든. 소송이 바뀌었으면 다시 우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야 돼요. 무슨 상황이 바뀐 건지에 대해서. 그렇다 치면 소송이 바뀌면 사실문제 심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소의 변경은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심인 2심까지만 가능한 거지. 3심에서 소변경 허용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신소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후냐 전이냐라는 문제는 바로 3심이냐 아니면 밑에 하급심이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급심 쪽에선 소변경이 되죠. 그게 22조 3항입니다. 22조 3항에서는 그러니까 1심이거나 2심이거나 둘 중에 하나 상황이야. 거기서 처분이 A 처분에서 B 처분을 바뀐 거야. 이때는 소변경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소변경을 구소해서 신소로 바꿔준다고 쳐봐. A 처분이 B 처분을 지금 바뀐 거거든. 그래서 A 처분 취소를 B 처분 취소를 바꿔주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B 처분도 역시 국세 처분이면 B 처분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면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되는 게 맞긴 한 거야. 맞긴 한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세 표준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뀌었을 때 더 이상 소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변경 안 되죠. 지금 안 되니까 18조 사망 3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별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잖아.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유가 뭐야? 22조 사망하고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소변경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거든 저거든 간에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둘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비교해 봤어요. 22조 사망 쪽하고 18조 사망 3호 쪽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것은 처분이 변경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소변경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인 거지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건지 말 건지는 달라지는 바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 말을 했는데 물적 관련성이랑 비교해 봐. 이상하잖아. 인적 관련성과 내용적 관련성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큼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깨졌지. 이게 왜 깨지지? 생각해봐. A 처분 B 처분 바뀌었지? A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거친 거잖아 지금. 지금 제기하는 소송, 지금 소 변경한 이 신소는 B 처분에 대한 취소이잖아.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A 처분, 소송의 대상은 B 처분이잖아. 다르잖아. 다르면 물적 관련성 깨졌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법이 잘못된 거잖아. 물적 관련성 깼으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이 되는 거지? 이거는 국가의 농간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다라고 교수님들이 논문에서 설명을 한 바가 한 번 있었어요. 예. 나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 옛날에. 뭐지? 왜 깨지? 그랬는데 이런 경우 생각해봐. 국가가 문재인 정부 말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라면 충분히 그런 짓 하고 남잖아. 전 국민한테 1억씩 한번 걷어보려고 해. 전 국민한테 1억씩 걷으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원면 얼마니? 계산이 안 된다 요즘엔 그런 거. 또 좀 많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쓰겠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지 않겠지. 이명박이나 박근혜 주머니에 들어가겠지. 예. 그러고도 남죠. 그죠? 근데 국민들이 이게 불복하겠지. 나한테 왜 세금 부과하는데 도대체? 불복을 하겠지? 그러면 행정심판 거쳐야 되지. 거쳤다? 근데 가제는 개편이지. 지금 박근혜하고 이명박이가 여기저기다 군발이들한테 뭐 이렇게 해놓은 짓거리 보면 뭐야? 재판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심판 하나 짜고 치고 못 칠까? 충분히 하지. 그게 전 국민한테 5천만 개 기각재결을 내려요. 그래서 5천만 국민이 5천만 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제 국가가 뭐 하면 되죠? 지난번에 1억 부과했죠. 아유 미안하다.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러면서 9,999만 9,999원으로 바꿔. 이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처분이 바뀐 거예요. 처분이 똑같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 사유를 뭘 걸었든 간에 이건 유지하고 있다고 쳐봐. 상대방 그 사람이야.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잖아. 내용이 1억에서 9,999만 9,999원으로 바뀌었지. 내용이 바뀌었으면 구속력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처분이 바뀐 거야. 처분이 바뀌면 나는 뭐 해야 돼? 소변경을 하든 새로 소송을 제기하든 바뀐 시점에 따라서 내가 또 다시 대응을 하겠지. 그런데 행정심판 또 고쳐와야 된다면 고치면 저 새끼들 또 준비한 대로 기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내가 또 열심히 소송을 또 왔어. 어우씨, 나 지금 심판 2번 거쳐서 왔어. 아우씨, 여기 딱 왔다. 그랬더니 또 1원 바꿀래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 행정심판 또 고쳐야 되잖아. 아무리 60일짜리라고 하더라도 또 갔다 와. 그럼 신문에 지금 내가 똥개 올려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막 갔다. 또 당연히 기각될 걸 알고 있어. 갔다 오면 이제 7원, 6원 이래.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이민 간다 이 새끼들아. 그냥 가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1도 없고 이명박하고 박근혜 두 절친만 남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돈은 다 걔들 돈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국가의 농간이에요. 국가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는 물적 관련성에 대한 예외가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런 처분 변경 농간이다 이거예요. 처분 변경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 18조 사망 3호와 22조 사망에서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관련성은 원래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처분 변경을 할 때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거야.
죽겠지. 힘들지, 그렇지. 네, 지금 나도 힘들어요. 네. 괜찮아, 15분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다 끝나가. 네, 그다음 63페이지. 소송 요건이에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간, 재판관할 뭐 다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은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권심사상, 직권심사, 우리 직권주의 얘기한 적 있죠? 네, 직권주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심사라는 것은 직권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 직권 증거조사하고요. 주장하지 않아서 직권 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A라는 행위가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닌데 피고 쪽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게 처분이 맞았네. 아유, 참 미안했어.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 처분이 아니야. 그러면 피고가 자백했으니까 그 처분으로 인정하고 본안 재판 진행이 되냐? 아니라고요. 소송 요건은 법원이 철저히 다 알아서 한다고요. 다 알아서 한다고. 아까 그거 생각해봐. 부적법한 심판 청구대 본안 재결 나왔다고요. 적법한 심판 청구대 각하 재결 나왔다고요. 근데 그딴 거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부적법이면 그냥 안 거쳐온 걸로 하고 적법한 거면 그냥 거쳐온 걸로 한다고 했잖아. 행심위가 어떤 재결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그래? 직권심사사항이니까. 법원이 알아서 그냥 다 파헤치는 거야. 당시에 만약 자기가 행정심판위원회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당시 사건 자료를 다 보니까 이거 부적법이네, 안 고쳐온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다 파헤쳐서 법원이 심사를 한다. 오케이? 완전히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 다음 전체 요건에 대한 판단. 소송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냐면 소송 요건이 소송을 제기한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전체 요건을 흠결했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심판을 거쳤다면 인정하겠다. 이건 또 뭔 소리까?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이런 걸 봐봐. 국공로 도사 징발이야. 거쳐와야 되거든. 나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소장을 접수했는데 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나 안 거쳐왔죠. 그럼 소송을 제기한 이 제소 시점에 전치주의 위배니까 각하 판결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행정심판을 거쳐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거야. 행정심판도 90일이고 소송도 90일입니다. 근데 내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60일이 지났을 때야. 나 아직 30일 남아있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30일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면서 만약에 30일 안에 이 친구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지? 적법하게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또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재결 나올 거잖아. 어쨌든 심판이 제기된 게 맞으니까 재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재결이 나왔다? 거기서 재결이 나왔는데 만약에 기각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인용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봐봐. A 처분에 대한 취소이 먼저 들어간 거야. 원래는 심판이 전심 절차고 소송이 종심 절차니까 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송을 먼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직 30일이 남아있으니까 심판 제기하는 걸 기다려줬어. 근데 뭐 70일 차에 얘가 심판 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그 재결이 언제가 나올 거니까. 기다려줬는데 기각 재결이 나왔어.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 근데 기다려줬는데 만약에 취소 재결이 나왔어. 이건 A 처분 취소이고 이건 A 처분 취소 심판이야. 인용 재결로 취소 재결이 나왔어.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송이 먼저 들어갔죠. 아직 심판 안 왔죠.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이 소송은 기다려준다는 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주는 거야? 각하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돼? 그게 아닙니다. 이 소송 진행합니다. 그냥 진행해요. 시작, 출발. 들어가고요.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30일이 남아 있었잖아. 만약에 그 30일 동안에도 심판 청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 기다려줘봐야 얘는 더 이상 심판 못 거쳐오는 거잖아. 그러면 30일이 지났을 때, 딱 90일이 됐을 때 그냥 이 소송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각하되는 거예요. 끝.
저 새끼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송 요건 못 갖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각할시켜버립니다. 근데 90일이 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70일, 80일 차에 심판 청구를 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소송은 90일이 지나도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난 30일 동안에도 그냥 진행된 거지, 심판 없이. 그리고 심판 없이도 계속 가,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소송은 1년, 2년 걸리는데 근데 심판은 60일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90일 지나고 얼마 지나면 심판 재결이 나올 거잖아. 심판 재결이 나왔어. 거기서 기각 재결이 나왔지. 그럼 지금 소송 계속 가고 있었지. 심판이랑 두 개의 절차 같이 병행되고 있었던 과정이야. 여기서 90일이 됐는데 심판에서 기각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심판 거쳐온 거 이제 맞는 거잖아. 그렇지? 거쳐온 거 맞는 거니까 이거 졌으니까 없고 이 소송 그냥 가던 길 계속 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용 재결이 나왔어. 여기서 A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고 있었던 이 소송은 어떻게 돼? 끝난 거야. 각하. 그쵸? 이미 목적 달성. 그거잖아. 처분 이미 취소했잖아. 심판이. 먼저 끝나니까.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끝났으니까 가는 거지. 여기는 각하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은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판례가. 사실 그러니까 제소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소송 요건에 대한 모든 판단을 다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어쨌든 기다려주긴 한다는 거지. 그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심판 거쳐오면 거친 걸로 인정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개야. 전치주의하고 협의의 수익이야. 협의의 수익 우리 배웠다고 생각해봐. 3월에 영업정지가 나왔다. 근데 내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집행정지라는 걸 안 걸었다. 소송 도중에 2개월이 더 지났어. 그러면 3개월 다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각하되겠지. 가중요건 없다고 쳐봐. 없다고 치면 각하시키는 게 맞지. 효리상 인가의 효리에 걸려버렸단 말이야. 각하돼요. 그러면 제소 시점엔 협의 수익이 있었는데 그런데 소송 도중에 협의 수익이 없어진 거죠. 보다시피 전치주의는 제소 시점에 X였던 것이 소송 도중에 동그라미로 바뀔 수 있고 협의 소익은 제소 시점에 동그라미였던 것이 소송 도중에 X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야.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 특히 협의 소익 같은 경우 있지. 협의 소익은 O가 X로 바뀌는 거잖아. O가 X로 바뀌는 거는 사실은 말이 이렇다는 거고 상고심에서도 판단합니다. 3심 대법원 단계에서도 중간에 만약에 협의 수익 흠결 사유가 발생하면 적어봐봐. 지방의원 임기 만료된 거, 공무원 정년 도달한 거, 그 다음 근로자 계약 종료된 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근로자 계약 종료된 것은 각하된다고 했잖아. 그 각하의 시점이 언제여도 상고심이어도. 그러니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송을 제기해 놨는데 그 재심 판정 취송이 3심의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계약이 종료되면 거기서도 각하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말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치고 이렇다 해도 맞는 지문이고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을 판단한다 해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상고심에서도 판단합니다. 상고심에서도. 그 이유는 직권주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권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서. 전치주의 완화는 우리가 아까 봤던 육회부정 기간 변경 필요입니다. 육회부정 기간 변경 필요고 그다음 제3자 취소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소송법 20조 한번 봐봐요. 제소기간 규정입니다. 20조 18번에 있는 거 20조 1항 3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취소 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며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제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을 하고 그 동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원상이야. 우선 첫 번째 취소의 대상은 뭐지? 처분 등.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안날로부터 90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으로 알고 나서 며칠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19조에서 대상 얘기할 때도 그랬지. 우선은 대상은 처분 등인데 등에 대한 문제는 제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부연 설명이 들어왔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분 등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거 제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것은 언제 그런 거냐면 하고 설명이 들어가. 거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필요주의가 적용될 때 나왔죠. 두 번째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 하나 있지. 세 번째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을 때가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제소기간을 언제부터 판단한다고? 계산을 하는 출발점을 뒤로 좀 밀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재결이 있었잖아? 재결이 있으면 처분이 먼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서 재결이 뒤에 나왔지.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하고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유리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국민한테 더 유리하지. 여기서부터 90일이면 여기서 끝날 거야. 재결부터 90일 잡으면 저기까지 갈 거야. 그럼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 연장된 거잖아. 국민한테 뒤로 가는 게 더 유리해. 재결이 나왔을 때부터 90일 이렇게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제소기간 특례규정이라고 불러요. 제소기간 특례규정, 국민한테 더 유리해진다고. 재결이 나왔을 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국민한테 그게 더 유리해. 그러니까 그런 건 언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야. 언제 인정된다? 꼭 거쳐오라고 해서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자기 뜻으로 거쳤을 때, 이 두 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 청구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한 심판 청구였을 때 그 재결이 나왔을 때부터 90일로 연장을 해주게 되는 거야. 이건 부적법하면 인정 안 합니다. 부적법하면 이런 거 봐봐. 단순한 걸로 가봅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이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도 90일 저기도 90일이야. 소송도 90일 제소기간, 심판도 청구한 90일이야. 근데 내가 운전면 정지를 받은 다음에 불복을 하는데 이미 90일 지나서 100일 차야. 그러면 머리 나쁘게 돌린 놈들은 이런 생각하겠지. 나 행정심판 이게 돈도 안 들고 더 빠르고 좋긴 한데 이미 지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두 번째, 소송을 그럼 가야겠다. 소송을 가려고 하는데 행정심판 꼭 거쳐오라네?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자. 내가 지금 불복을 하는 데 있어서 불복기한이 도과된 부분도 있고 또 행정심판 꼭 거쳐오라고 하는 전치주의 문제도 있고 이러잖아. 저기 제소기간도 90일이잖아. 90일 지났잖아 지금. 그쵸?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지금 안 되는 이 상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뭐야? 그냥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서 한번 집어넣는 거야. 부적법 각하될 거 이미 알고 그냥 넣어. 딱 넣으면 걔네가 재결서 주겠죠. 각하 이럴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각하 좋아. 재결서 받았다. 그러면 전치주의 거쳤어. 나 지금 재결서 있다. 거쳤고 제소기간 재결 나온 다음부터 90일 인제부터 90일은 아직도 보장받는 거야. 그럼 나 소송 갈래요.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이건 공권력 농간이죠. 이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행정심판을 꼭 거쳐오라고 했는데 심판을 쥐가 놓친 거야 이미 90일을. 그쵸? 그리고 제소기간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제소기간도 이미 놓친 거야 지가. 전치주의 제소기간 두 개 모두 다 아무것도 충족 못 시키는 놈이야. 근데 이놈이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들어가는 거야. 행정심판 넣고 각하직에서 받은 다음에 거쳤고요. 두 번째 제소기간 지금부터 90일입니다. 이거 허용할 수 없잖아. 그죠? 이거 허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전치주의든 제소기간이든 간에 적법한 심판 청구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제소기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야. 제소기간 특례 규정 20조 1항 단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필요주의, 임의주의 그리고 오고지 세 가지가 나와. 필요주의, 임의주의, 오고지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 뭐 거기 봐봐.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이게 바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뭐야? 할 수 있는데 꼭 거쳐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거친 경우야. 이건 임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이게 바로 오고지한 경우란 말이야. 필요주의, 임의주의, 오고지 세 가지가 나왔지. 여기서 필요주의하고 임의주의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고? 적법한 심판 청구일 때 이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뒤에 거는 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3조 5항 생각해봐. 거기서 뭐라고 했냐?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다고 했잖아. 그죠? 거기에 있는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 행정심판 청구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행정청이 오고지한 거야. 처분을 하면서 처분 통지서에다가 불복 방법을 고지 알려주면서 행정심판 거칠 수 있어요.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얘가 행정심판 거친 거야. 그러면 법에서 행정심판 안 된다고 명문으로 딱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지. 당연히 각하시킨다고.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적법한 심판 청구야. 부적법한 심판 청구인데 이게 원고 잘못이냐고. 원고 잘못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더라도 제소기한 특례 규정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의 필요주의, 임의주의는 적법한 심판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오고지 같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여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요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망 봐봐봐. 사망이래. 저기 2항 봐봐봐. 19번.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있은 날은 효력 발생일이야. 효력 발생일,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잘못 알린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제기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1항하고 차이가 없죠. 그건 그냥 둬. 그러면 1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군데야. 하나는 뭐냐면 1항은 주관적 제소기간은 안날부터 90일이잖아. 여기에 객관적 제소기간이야. 처분의 존재가 있을 때부터니까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제소기간은 뭐예요? 있은 날부터 1년이라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차이지. 안날에 90일, 있은 날에 1년 그 차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불변기간이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그러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빼도 박도 안 된다는 거야. 빼박 불가 무슨 말이야? 법원이 스스로 너 진짜 불쌍해. 저 어떻게 돼? 막 그래갖고 늘려주는 거 이런 거 안 돼. 법원이 임의로 늘리고 이런 거 허용 안 됩니다. 90일 지나면 게임 끝. 이거야. 왜? 알았잖아. 그런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통상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제3자한테 적용돼요. 제3자 소송. 제3자는 뭘 못 받아? 처분 통지서를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있은 날부터 1년이라고 해서 앞에 90일보다 길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 입장에서 결코 그게 길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잖아. 있은 날 객관적으로 존재했어. 그래. 근데 나는 모른 채 이미 1년 지나가고 있다면 분명 저건 위법하고 저것 때문에 내 권리나 이익에 침해되고 있는데 나는 1년이 지나도록 저 처분의 존재를 몰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 1년 줘도 나한테 절대 긴 기간이 아니에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긴 불변 기간이 아니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늘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가끔 판결 보면 막 3년 지나서 소송 제기했는데 허용됐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1578년 지나도 허용됩니다. 제3자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바보여서 몰랐던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가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법 한번 가봐봐. 행정심판법 뒤에 37페이지로 가게 되면 27조 있어요. 27조 39페이지에 있네. 얘네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서 필요한 것만 추출할게. 심판은 심판 가서 또 하니까 행정심판은 35번입니다. 39페이지 35번 행정심판법 27조 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된다. 앞에랑 똑같지? 여긴 등이 없을 뿐이야. 같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안 되기 때문에 등은 빠집니다. 90일로 돼 있어. 중간에 불가항력 잠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90일인데 불변기간이야? 그럼 똑같지? 제소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처분의 존재를 안 날부터 시작해서 90일 이것은 빼박 안 되는 불변기간. 이건 똑같아. 그 다음 뒤로 가봐. 27조 3항 36번입니다. 행정심판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지. 180일이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서 소송법 20조 2항에서는 있은 날부터 365일 1년으로 돼. 여기 180일이야. 여기 정당한 사유 여기도 있지. 됐어. 이제 됐고 다시 교재로 63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다 끝났어. 보시면 제3자 취소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얘기가 뭘까? 이거는 있잖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관적 제소기간, 주관적 청구기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제3자가 취소를 제기할 때는 객관적 제소기간, 객관적 청구기간 적용을 받게 되겠지. 왜? 우선은 주관적 제소기간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안날의 90일. 근데 걔네들은 모를 거란 말이야. 모르니까 주관의 적용을 못 받고 객관으로 빠져나갈 거야. 그런데 주관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내가 그냥 소송을 들어가도 임의주의야. 나 90일 안에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주의야. 거쳐오라고 해도 90일이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기간의 측면에 생각하게 되면 필요주의가 적용된다고 내가 기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어. 그냥 가도 90일, 거쳐가도 어쨌든 90일은 보장을 받는 거야. 심판 90일이잖아. 90일 보장받고 재결 나오면 재결 때부터 다시 90일 보장받는 거니까 뭐만 보면 돼. 처음 들어갈 때 며칠인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재결 나온 다음에 또 보장해 줄 거니까. 그지? 그러면 바로 소송 갈 때도 90일, 바로 여기서 이제 거쳐갈 때 심판 들어갈 때도 90일 이래 버리면 상대방이 제기할 때는 결국 둘 다 90일이니까 차이가 없어. 근데 제3자 뭐라는 말이야? 제3자. 제3자가 바로 들어가면 며칠이야? 심판 없이 가면 1년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 거쳐 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제3자 심판이잖아. 제3자 심판 180일이잖아. 이렇게 되면 기간이 가만히 있으면 365인데 거쳐 오라 하니까 180 됐지. 그럼 마이너스 185일만큼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3자 취소에서도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제3자 취소에서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걸 이따위 걸 인정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비교한 거야. 단순하게 이거는 1년, 이건 180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놓고 비교한 거고 거기에 뭐가 따라붙어? 제3자 취소에서는 제3자 취소 심판에서는 뭐가 따라붙었었어? 정당한 사유가 따라붙잖아. 이 정당한 사유는 1500년이 지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내 잘못으로 몰랐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100년, 200년의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185일의 차이는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지 그 1년과 180일이 아니란 말이지. 결국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3자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 적용한다고 해서 불복기간에 있어서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상대방 취소이든 제3자 취소이든 아무 차이 없다. 결국 원고한테 손해낼 거 없으니까 인정한다. 그게 판례죠.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맞다. 여기도 전치주의 존재하는 게 맞다. 제3자 취송에서. 다음, 항고 소송에서 과연 전치주의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부작위협파인 소송 적용돼요. 부작위협파인 소송.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18조의 전치주의가 38조 1항에서는 무효확인성의 준용을 안 하는데 38조 2항에서 부작위협파인성의 준용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무효인은 필요가 없다고 했지.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자귀행위냐 부작위행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의 문제인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징발법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징발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는데 무응답해버려. 무응답해버리면 부작위 문제 생기잖아. 공무원이야. 나 승진시켜준다고 대내외 다 공표해놓고 나서 내가 승진 신청을 했더니 부작위해버려. 그럴 땐 행정심판 거쳐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안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니까. 이건 자기부작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냐 뭐만 기준으로 가. 드라이하게 그냥 국공도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보라고. 알겠어요? 자기부작위의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어떨 것일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취소 소송은 있죠. 취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취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게 행정법원에 가잖아. 행정법원에 가면 취소의 종류가 두 개로 나와요. 이런 게 있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송. 왜 그럴까? 취소는 처분이 위법이면 인용되지. 무효 확인송 언제 인용돼? 처분이 위법이고 또한 그것이 무효일 때 인용이 되겠지. 만약에 위법이라는 게 60점 맞는 거라고 치고 무효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배수는 배수니까 80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60점만 맞아도 되는데 80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붙는 거야? 붙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효확인송을 제기하죠.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는데 처분이 위법으로 끝나면 그건 기각이야. 80점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 내가 60점 맞은 거니까. 근데 내가 취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80점이라고 하게 되면,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인용이 맞다고. 알겠어요? 인용이 맞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 거지. 그냥 취소를 제기했어요. 일반 취소입니다. 그냥 탕수육이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내 탕수육 갑자기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취소를 제기했어. 취소를 제기했는데 60점이 아니라 내가 80점이야. 그러면 거기서 너 80점짜리 취소 판결 이렇게 해주겠어? 안 해줘요. 난 그냥 취소를 제기했으니까. 취소 판결 처분 위법 맞아. 이런다고. 취소를 제기하면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이것만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려요. 실제 그게 무효사유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이 아닌데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이라는 소장이 따로 있어요. 법원에. 이걸 제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취소를 제기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인용 판결이 나오면 취소 판결 내려주긴 해. 근데 언제 인용 판결 내려주냐면 쥐가 욕심이 있어 무효 선언을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80점 필요하잖아. 그럼 법원에서 겁나 취소일 뿐인데 위법인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법 판단하고 다시 2단계 무효인지까지 판단해요. 그래서 무효라는 게 확인됐지. 80점이네. 정말이네. 딱 해버리면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명예로운 취소 판결문을 딱 써준다고. 넌 무효가 맞았던 것이야. 이렇게 딱 해준단 말이야. 그럼 봐봐. 무효확인송의 전치주의 없지. 취소의 전치주의 있지. 실질은 무효확인송이지. 형식은 취소이지 지금 어쨌든. 뭘로 갈 거냐 이거야 지금. 그래 본안에 들어가서 그게 그냥 위법으로 끝나는지 무효사유까지 가는지 문제는 이건 변론으로 하고 우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치주의라는 소송 요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게 실질이 무효확인송이니까 전치주의 행정심판 안 거쳤어도 본안을 집어넣어 줄 건가? 아니면 어쨌든 형식은 취소이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만 본안에 넣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판례는 아까 우리 협의에서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우리 판례 단순해. 12조의 이름이 원고적격이니까 원고적격이라잖아. 이것도 똑같아. 야, 너 지금 취소제기했네. 취소제기했으면 전치주의 적용되는 거지 뭐. 이렇게 애들이 단순해. 근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지금 이거 어쨌든 취소이야. 아무리 그래도 취소이죠. 공부 겁나 잘해도 지가 나이가 안 되면 초딩이야. 그치? 똑같은 거야. 어쨌든 취소이야. 구소입니다.
저쪽에 신소 무효확인성이 있어요. 이 구소를 신소로 내가 바꿔버리게 되면 무효선을 구한 취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놈아가 본안에 들어가서는 전루가도 인용돼요. 이게 무효잖아. 여기서는 물론 인용되고 저기서도 인용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문전박대하잖아.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행정심판 왜 안 거쳐서 그러면 무효인 처분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 거쳐올까? 이럴 거 아니야. 장난하십니까? 무효에는 원래 전치주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취소송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문전박대하잖아. 짜증나잖아. 꺼져. 그러면 여기서 안 해, 이 새끼야. 이거지. 나는 분명히 모텔이 아니라 호텔을 갈 수 있는 돈이 있어. 나 절로 갈래. 그럼 되는 거잖아. 뭐 하면 돼? 소변경 신청. 소변경 하겠습니다. 이 취소를 구소를 신소 무효항청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 이게 부적법해도 신소가 적법하면 소변경을 해주거든. 무슨 말이냐? 저게 적법하면 소변경을 안 해줘도 쥐가 저거 따로 제기할 수 있어. 원래 혼자. 그럴 땐 소변경을 해주거든. 전치주의 행정심판 안 거쳐왔다고 저 무효항청이 부적법해? 아니잖아. 저건 적법이잖아. 소변경 신청하면 해주거든. 해주면 난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내가 지금 행정심판 안 거쳐온 게 아무 문제 안 되잖아. 결국 대세에 영향이 없잖아.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임을 확인받는 데 있어서 그래 내가 잠깐 좀 번거롭지만 소변경 신청하면 난 전치주의 없이도 행정심판 안 거치고도 충분히 본안 재판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아니면 무효선을 구한 취소이라는 거 없애든지 만들었으면 실질이 무효확인송이니까 인정하든지. 좀 장난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야. 하지만 판례는 뭐야? 취소입니다. 이런 거지. 취소입니다. 느낌이 거의 공무원 느낌이지. 네, 취소입니다. 네, 취소. 네, 뭐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그렇지?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끝내 했어요. 판례가 문전박대를 했는데 이런 식의 똑같은 논리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소 변경하면 가서 대세에 영향 없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도 허용하자라는 식의 판례가 딴 데 가면 있어요. 딴 데 가면 뒤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원칙대로 밀고 들어가면 거기서도 인정하면 안 됐었어. 인정하면 안 되는데 판례가 왔다 갔다 해. 자꾸 오락가락해. 할아버지들이 갖고. 그래갖고 그쪽에서는 유도리를 발휘하면서 여기서는 원칙주의자인 척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지. 그치? 자빠진 거야 그냥 이건. 그래서 요 법리를 잘 기억해 놔야 되는 거야. 요 똑같은 느낌이 딴 데 가면 옳다로 나와 판례가. 다른 상황에서 어디냐면 뒤에 무효확인 소송 테마 가면 이런 상황이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사소송인데 이 생각을 해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근로자가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면 사용자의 행위가 처분이 아니야. 그냥 그건 사법상 행위지. 처분이 아니지. 처분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심판이 아니지.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이라는 것은 이건 행정심판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법률관계 당사자끼리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있는 것밖에 없어. 이건 상대방이 뭐야?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사자 심판이야. 근데 행정심판법에는 뭐밖에 없어?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행심판 이렇게 항고심판밖에 없지.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을 근거로는 당사자심판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는 당사자심판이라는 게 있어. 뭐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해도 역시 사립학교 법인과 교원 사이의 문제야. 그거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거야. 이것도 당사심판이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 똑같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듯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있잖아. 사업주체가 나한테 와서 거기서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 싫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둘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당사심판이야. 근데 이런 당사심판은 다 뭐야? 개별법에서 인정을 해야만 허용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당사자 소송에서 행정심판을 거쳐 와야만 한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당사자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당사심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죠. 아주 특수할 때만 있는 거잖아. 행정심판법에 일반적으로 당사심판이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쪽에서 저거 좀 고쳐와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심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전혀 맥힐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없다. 44조에서 18조를 준용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끝나고 11번 테마에 있는 진호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뭐 다 설명된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읽어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69페이지에 재소기간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더운데 시원한 데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